들어가기 앞서서 2023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다가올 2024년도 저는 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선택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되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너무 정말 감사했습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 워싱턴 대 애틀랜타. 일단 딱 이름만 들어도 오바 냄새가 확 나는 팀들이기는 해요. 내일도 기준점이 251점으로 되게 높은 편인데 일단은 양팀의 맞대결 전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팀의 맞대결 전적상으로 최근 9경기 동안 애틀랜타가 8승 1패로 압도를 했어요. 그래도 지난 몇 년 동안 워싱턴이 좀 탱킹템을 갖고 왔고 애틀랜타는 그래도 뭐 트레이 형 비롯해가지고 여러 명의 선수들이 나름대로 활약해줬던 플레이오프는 단골 손님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맞대결은 애틀랜타가 강한 부분이 있었다. 저는 근데 양팀 다 일단 뛰는 팀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양팀의 그 맞대결 전적들은 살펴봤었어요. 근데 맞대결 전적을 보니까 생각보다 워싱턴이랑 애틀이 붙었을 때 한쪽이 3점이 오지게 안 좋다거나 양팀 다 보면은 야투 시도는 되게 많이 해. 야투 시도는 막 90번 이상씩 막 하면서 되게 많이 하는데 근데 생각보다 250점 이상을 뚫은 적이 별로 없었어요. 최근 그 9번의 맞대결 중에 251.5잖아요. 내일 기준점이 251점을 넘은 게 최근 10번으로 잡아도 251.5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어. 가장 높았던 게 251이야. 올해 11월 달에. 아무튼 뭐 이게 뭐 아주 그렇게 큰 참고가 될 수는 없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양팀 만났을 때 내 슛감에 좀 달려있기는 하죠. 일단은 지금 보이는 지표상으로는 양팀이 붙었을 때 생각보다 251.5를 뚫은 적은 별로 없었다. 애틀랜타가 그리고 8승 1패였었다. 내일 기준점이 이제 6.5잖아요. 6.5 기준으로는 애틀랜타의 승리들 가운데 두 번 정도? 두 번 정도만 워싱턴이 풀어냈다고 하니까 뭐 여태 맞대결 전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살폈을 때는 애틀의 마헨에다가 언더가 괜찮아 보이긴 한다. 제가 또 애틀랜타를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워싱턴의 약점은 늘 말했다시피 오펜스 리바운드를 많이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한테 이런 2차적인 기회를 많이 준다 이거였는데 애틀랜타가 여기 밑에 적힌 것처럼 최근 5경기 동안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오펜스 리바운드를 잡고 있다더라. 그리고 반대로 워싱턴은 최근 5경기 동안 상대팀한테 오펜스 리바운드를 경기당 평균 14.6개를 줬다. 아주 괴랄한 수치죠. 보통 이제 경기당 10개 남짓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워싱턴은 평균적으로 14.6개를 줬다. 아주 기가 막힌 수치죠. 그래서 저는 일단 애틀랜타가 비슷하게 워싱턴 상대로 오펜스 리바운드 공략 많이 할 것 같고 뭐 내일 트레이 형도 나오는 편이고 반대로 이제 워싱턴은 게임 조립자 타이어스 존스가 내일 못 나올 가능성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이제 작년에 멤피스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타이어스 존스가 그 모란트가 없는 구간에 팀을 이끌었던 부분이 굉장히 크단 말이야. 그래서 올 시즌에 멤피스가 좀 잘 못하고 있을 때 타이어스 존스의 빈자리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갖고 그 타이어스 존스도 합당한 가격 받고 이제 이적도 한 거고 어쨌든 내일 뭐 이런 결혼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봤을 때는 저는 애틀랜타 쪽이 좋아 보인다. 저는 그리고 251.5도 양팀의 플레이 스타일 생각하면은 오바가 걱정되긴 한데 그래도 일단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뉴올 대 레이커스. 이것도 저는 르브론의 출전 유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뭐 로토와이어 같은 사이트에서는 딱히 르브론이 뭐 퀘셔너블이다 이런 것도 없더라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아침쯤 되면은 무조건 르브론이나 앤서니 데이비스 퀘셔너블 올라오거든요. 특히나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르브론이 그 감기 몸살로 오늘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르브론이 뭐 현지 시간으로 경기가 몇 시에 펼쳐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오후 4시까지 누워 있었다. 그만큼 몸 상태가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막 그 르브론이 어제 퀘셔너블 떠있던 게 단순히 그 무릎 같은 거 이제 나이 때문에 많은 나이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보통 퀘셔너블을 많이 넣어두는데 근데 거기다 플러스로 요즘에 르브론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어떤 질병 뭐 이렇게 있었는데 거의 뭐 독감이라든지 뭐 그런 거였겠죠. 어쨌든 저는 내일 르브론이 안 나올 가능성도 꽤나 있다. 백투백이기 때문에 르브론이 백투백일 때 결장하는 빈도가 꽤나 많았었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은 내일 일단 르브론의 출전 유무가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본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뉴올의 마인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이 경기는 미리 베팅할 것 같아요. 내일 이제 르브론이 빠진다고 해가지고 뉴올의 그 핸디값이 조금 더 커지기 전에 저는 베팅을 할 것 같다. 그 말인즉슨 르브론의 좀 백투백 결장 가능성을 꽤나 높이 보고 있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여기 아래에 있는 거 이제 말씀드리면 레이커스가 백투백일 때 2승 4패였었고 뭐 본인들의 야트리나 3점슛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어요. 그리고 뭐 상대팀한테 실점한 것도 비슷한데 일단은 백투백일 때마다 110대 117로 좀 그나마 좀 큰 점수차로 패배를 했었다. 이런 것들이 보이고 내일 또 그리고 앤서니 데이비스도 이 친구도 부상 관리 차원에서 막 많이 해주잖아요, 관리를. 앤서니 데이비스가 지금 12월달 성적이 이렇습니다. 12월달에만 앤서니 데이비스가 28.9득점으로 점수도 상당히 많이 뽑고 있고 야투율은 늘 좋고 심지어 3점슛까지 40.1%야. 앤서니 데이비스가 요즘 들어서 3점을 조금 던지거든요. 요즘 3점이 꽤나 잘 들어가요, 앤서니 데이비스 3가. 그리고 리바운드는 12.1개, 블락이 2.3개. 그냥 앤서니 데이비스 다운 기록이죠. 그냥 일단은 볼륨이 조금 늘어난 모습이다, 갈매기가.
그런 것들이 보이고, 반대로 이제 뭐 뉴올리언스도 그에 대적하게 잉그램, 이 또 웃긴 게 잉그램이 원래 레이커스였잖아요. 근데 앤서니 데이비스를 이제 사오면서 뉴올한테 보냈던 게 잉그램이었거든. 근데 잉그램이 뉴올리언스 가가지고 1옵션답게 잘 해주고 있죠. 최근 6경기 동안 잉그램이 24.3득점, 야투율 52.6%, 3점도 52.6%. 잉그램이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미니 듀란트다운 모습 보여주고 있더라. 그래서 저는 딱히 뭐 뉴올리언스가 이런 그냥 단순히 이런 전력에서는 크게 밀릴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구나 내일은 르브론이나 AD의 이런 부상 관리 차원에서의 결장 가능성도 꽤나 있다. 그런 것들 고려를 하면은 저는 일단은 미리 뉴올 4.5만에는 어느 정도는 가볼 생각이고, 혹시나 내일 뭐 르브론 나온다고 하면은 그냥 아쉬운 정도지. 일단은 근데 충분히 미리 가볼 만할 것 같다. 내일 되면 아마 핸디값이 좀 더 요동칠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내일 4.5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언더오버는 조금 더 걱정돼요. 요즘 들어서 르브론을 핸들러로 쓴 이후로는 레이커스의 득점력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제가 뭐 저번에도 뭐 분석할 때 레이커스가 원래 르브론이 공 들고 있으면 좀 지공하지 않냐 뭐 이런 소리 많이 했는데, 미네소타와의 경기에서 콜리랑 둘이 지공하면서 106대 100밖에 안 났거든. 그리고 그 경기는 레이커스의 3나 뭐 야투율 같은 게 평소보다 안 터진 날이기도 했었고. 근데 반대로 뉴올리언스도 꽤나 좋은 수비팀입니다. 인사이드 수비력이야 지금 들어서 최근 이것도 원래 왼쪽 아래 여기에 지금 20등인데 원래 한 25등인가 그랬는데 조금 좋아지고 있고, 3점은 늘 좋은 편이고요. 3점은 뉴올이 요즘에 잘 먹는다기보다는 다른 팀들이 3점슛 수비가 좋아져가지고 뉴올이 밀렸어요. 뉴올이 원래 33.4%인가일 때 1등이었는데 지금 33.9%로 별로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5등까지 밀렸거든. 어쨌든 뉴올리언스는 늘 좋은 3점슛 수비팀이었고, 알바라도라든지 허브 존스는 늘 좋은 수비 선수고, 뭐 다이슨 다니엘스 이렇게 좋은 수비 선수들 많이 있죠. 그리고 이걸 또 언더를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뉴올리언스가 상당한 언더팀이에요. 최근 5경기 동안 뉴올이 평균 득점 113점, 실점 109점. 특히나 실점이 줄은 모습이 많이 눈에 띄거든요. 언더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구나 내일 만약에 르브론이나 뭐 AD 이런 친구들이 나온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르브론만 빠진다고 하면은 특히나 언더가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뉴올의 마헨에다 언더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더구나 이 경기는 저는 좀 미리 가볼 생각이다. 그 다음에 샌안토니오 대 보스턴인데, 요즘에 보스턴 기세가 상당히 좋아요. 보스턴이 단순히 그냥 원래 뭐 강팀이니까 이뿐만이 아니라 요즘 들어서는 이런저런 친구들 많이 좀 빼주거나 많이 하고 있는데도, 직전 경기도 보면은 그때 테이텀이랑 막 많이 빠졌었죠. 호포드랑 뭐 호르징기스랑. 그런데도 보스턴이 굉장히 잘했었다. 어쨌든 연승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고, 내일 12.5는 솔직히 말해 조금 걱정이기는 해요. 12.5는. 근데 난 239.5는 오바 괜찮을 것 같아. 이게 샌안토니오가 너무 못 따라오면 어쩌나 이럴 수도 있는데, 요즘에 보스턴이 그 밑에 적힌 거, 최근 5경기 동안 보스턴이 득점 전체 1위, 132.6을 넣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5경기 평균으로. 그 기간 동안 야투율이나 3점슛 성공률이나 보스턴이 또라이급 슛감을 보이고 있다. 근데 상대팀은 샌안토니오, 리그에서도 이 디펜시브 레이팅이 상당히 처지는 팀이다. 118.7로 리그 25등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넷 레이팅 같은 경우는 샌안토니오가 마이너스 11.1로 전체 꼴찌. 여러가지로 샌안토니오는 지금 리그에서 가장 약한 팀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 더구나 웬베냐마도 뭐 결장도 많이 하고 요즘에 홈그랜한테 친위랑 순위도 밀리고 있다고 했었죠. 여러가지로 저는 보스턴을 좋게 볼 여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합니다, 이거는. 이 경기 뭐 샌안토니오의 승리 보시는 분들은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스턴이 그러면 마인을 할 수 있냐 마냐인데, 근데 12.5 정도면은 저는 일단 보스턴의 양팀의 전력차를 생각했을 때 12.5는 그렇게 안 커 보이긴 하거든요. 다만 이제 걱정이라면은 보스턴이 생각보다 요즘 들어서 프렌을 많이 내주고 있다는 거. 보스턴이 최근 10경기 동안 9승 1패거든요. 근데 9승 중에 최근 승리들 보면은 2점 차, 그리고 6점 차, 11점 차, 33점 차 한 적도 있고, 25점 차인가? 하여튼 뭐 그 정도 한 적도 있고, 17점 차, 17점 차, 9점 차, 뭐 7점 차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이렇게 그 프렌권에 걸린 적이 덜어 있어서요. 최근 2경기는 다 프렌이었고, 토론토랑 디트로이트라는 좀 약팀이었는데도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한데, 그리고 또 원정이기도 하고, 저는 일단 보스턴 마인 볼 것 같고, 거기다가 오바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마 5 정도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오클 대 브루클린 가보면은 이 경기가 아마 내일 승패 사이드로는 가장 편한 경기가 아닐까. 일단 오클라호마의 기세가 상당히 좋다. 오클라호마가 상당히 기세가 좋다는 건 뭐 많이들 아실 것 같고, 최근 5경기 동안 오클이 평균 득점 3등 126.2점, 야추율 54.3%, 3점 40.3%. 상당히 슛감이 좋은 모습입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의 브루클린은 뭐 득점은 평균 수준이고, 뭐 야투율도 47.4%, 조금 이제 평균 미달인데, 본인들이 자랑하는 3점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그 브루클린이 올 시즌 평균 3점 슛이 38%인데
브루클린이 지금 최근 5경기 동안은 34.5%밖에 안 돼요.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브루클린은 이렇게 야투 난조에 시달리고 있는 기간 동안 상대팀한테 엄청나게 많이 허용을 했다. 밑에 보면은 이게 브루클린의 최근 5경기예요. 브루클린이 상대한 팀들이 최근 5경기 동안 워싱턴, 미러키, 디트, 덴버였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약한 팀들을 상대를 한 편이야. 디트로이트 2번에다 워싱턴 1번이면은 물론 뭐 미러키랑 덴버는 강팀이지만은 근데 120점 가량 내주고 야투율도 51%로 허용을 했다. 3점은 41.7%로 쳐맞고 오클라호마가 얼마나 잘 하냐를 떠나서 지금 브루클린도 안 좋은 편입니다. 브루클린도 안 좋은 편이라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스가가 최근 10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34.1득점을 해주고 있고 야투율이 55%예요. 3점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홈그랜도 잘하고 있고 홈그랜은 그냥 보면은 작년에 이제 좀 부상으로 못 나온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잘하더라고. 그 프레임이 얇다. 오클라호마의 최대 약점은 그 오펜스 리바운드를 너무 내준다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만 고치면 오클라호마 저는 상당히 플레이오프에서도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 훌륭하더라. 다만 이제 가끔 뭐 제이덥 같은 애들 똥 싸고 그럴 때 아니면 괜찮은 것 같고 오클라호마는 가진 자산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진 픽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픽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뭐 기디 같은 애들 팔고 해서 진짜 리그 내 슈퍼스타도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오클라호마의 오프 시즌 무브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어떤 선수를 데려와가지고 대권 도전에 나설지 지금이 딱 적기라고 보거든요. 오클라호마는 지금보다도 이제 후반기라든지 트레이드 데드라인 이후 그때가 더 기대가 되는 팀이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지만 일단은 저는 오클라호마의 7.5 마엔 그리고 236.5면은 오바 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제 피닉스 대 올랜도인데 이 경기가 내일은 좀 어려운 경기일 것 같아요. 좀 고민 좀 많이 했는데 일단은 지금 피닉스가 브래들리 빌이 돌아온 상태예요. 그래서 부커, 빌, 듀란트가 가동되고 있고 공격은 해줄 만큼 해줍니다. 근데 역시나 수비가 직전 경기 뭐 샬럿이 제가 그때 그 피닉스랑 샬럿 비교하면서 샬럿이 최근 뭐 한 몇 경기 6, 7경기 동안 계속 득점, 야투율, 3점 이런 부분에서 밑바닥이다 이런 소리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직전 피닉스와의 경기에서는 샬럿이 3점도 46개 중에 23개 넣고 야투율도 나쁘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피닉스의 수비가 지금 허벌이라는 소리야. 제가 뭐 여러 차례 브래들리 빌이 없을 때조차 부커, 그레이슨 알렌, 뭐 여기다 에릭 고든, 듀란트, 너키치 이런 라인업도 수비가 안 되는 라인업이다. 그나마 뭐 오콕이라든지 뭐 나레스, 리틀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야지 조금이나마 수비가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브래들리 빌까지 들어왔으면은 브래들리 빌이 그래도 옛날에는 수비가 좋은 편이었었거든요. 나름대로 공수겸장 듣던 선수인데 근데 지금의 빌은 이제 등부상도 있고 등부상이 이제 좀 가장 또 NBA 선수의 이런 운동 능력을 잡아먹는 그런 부상이잖아요. 무튼 지금 피닉스는 제가 봤을 때 수비는 되게 안 되는 라인업이에요. 이 라인업이면은 그나마 수비 좀 한다는 친구가 그레이슨 알렌 말고는 딱히 너키시도 수비로 뭐 이름난 선수는 아니고 어쨌든 피닉스는 저는 수비가 조금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듀란트한테 핸들러 롤을 맡기고 부커를 조금 더 득점에 치중하게 한다. 이렇게 했고 많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피닉스가 제가 뭐 샬럿 바로 위가 피닉스다. 최근 몇 경기 동안, 최근 5경기, 6경기 이동안 엄청 못 넣고 있는 팀이 샬럿이었고 그 바로 위가 득점, 뭐 야투율, 3점 이런 면에서 피닉스가 꼴찌에서 바로 그 다음 급이었다. 이런 소리 많이 했는데 이렇게 변화를 꾀한 이후에 최근 2경기 동안 휴스턴 상대로 129점, 샬럿한테 133점 이렇게 잘했었잖아요. 그랬어가지고 피닉스가 조금 바뀌었다 이런 소리 많이 했는데 그 가운데는 또 고든의 활약도 있었어요. 에릭 고든이 최근 3경기 동안 20.7득점에다가 야투율 59%, 3점 53.3%. 그야말로 브래들리 빌이 없을 때도 그 에릭 고든이 거의 뭐 빅3 못지않은 활약을 해줬단 말이야.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이 고든 같은 경우는 옛날 휴스턴 때도 그랬지만 워낙에 좀 기복이 있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피닉스가 이제 브래들리 빌도 왔기 때문에 고든이 안 터져도 또 터질 선수가 있다는 건 있긴 하지만은 고든이 최근에 너무 잘했어가지고 피닉스가 잘 풀린 거지. 만약에 내일 고든이 침묵한다 이러면은 또 모르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최근에 올랜도, 제가 올랜도의 수비력을 조금 얘기하려고 했는데 올랜도가 최근 5경기 동안 본인들은 평득 113.4 그리고 실점도 113.4로 허용하고 있고 최근 5경기 동안 본인들이 득점한 거나 본인들이 실점한 거 차이가 3점에서 조금 나기는 해요. 3점을 되게 못 넣고 있고 3점을 좀 그래도 좀 허용하는 편이다. 34%면 나쁘진 않은데 무튼 간에 올랜도는 여전히 야투 난조를 겪고 있다 이런 셈인데요. 일단은 잉글스가 없다는 점을 또 얘기하려고 해. 잉글스가 없으면 올랜도의 이런 그 벤치 타임이 잘 안 풀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고 그냥 또 똑같은 소리긴 한데 또 어려운데 일단은 저는 오바 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기는 해요. 오바 쪽으로 생각하는 건 워낙에 피닉스가 지금 공격력만큼은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그래도 빅3다. 뭐 빌에 대한 소리가 되게 많지만은 그래도 빅3인데다가 고든도 어쨌든 잘하고 있는 편이고, 올랜도도 이런 피닉스의 약한 수비를 어느 정도 공략할 만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들고, 일단은 저는 오바 생각하고 있고, 이게 그 핸디가 되게 문제인데 그래도 피닉스 쪽을 조금 더 좋게 보도록 할게요. 이 올랜도가 최근 들어서 그 수비로 일을 냈던, 올랜도가 수비로 잡아먹었던 팀들 뭐 뉴욕이라든지 워싱턴이나 인디애나 이런 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리머텍에 대한 그 빈도가 상당히 높은 팀이거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인디애나는 상대팀을 림 공략 엄청나게 많이 해대는 팀이고, 워싱턴도 외곽보다는 그 조던 풀이라든지 쿠즈마 이런 친구들이 리머텍을 많이 시도하는 편이란 말이야. 뉴욕도 뭐 랜들도 그렇고 요즘에 뭐 브런슨도 그렇고요. 뭐 외곽 시도 빈도보다는 인사이드 득점 빈도가 꽤 높은 팀이란 말이죠. 올랜도가 최근에 수비로 잡아먹었던 뉴욕, 워싱턴, 인디애나 이런 팀들이. 근데 피닉스는 사실은 리머텍보다는 뭐 듀란트도 그렇고 부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풀업 능력이 상당히 좋은 팀, 좋은 그런 선수들이고 3점슛 빈도도 꽤나 높은 팀이고요. 피닉스 같은 경우는요. 저는 상성상으로 올랜도의 수비가 강점을 발휘하기에 피닉스의 구조상으로 앞서는 모습이 있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피닉스 마인 쪽으로 보고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좀 어렵네요. 다음에 이제 멤피스 세크라멘토 해볼 건데요. 이 경기도 어려워요. 어쨌든 그 모란트가 한 경기인가 쉬었던가? 모란트가 직전 경기도 조금 컨디션 안 좋은 상태에서 뛰었는데 이 경기에 3점 7개 중에 빵개 넣으면서 맥없이 지긴 했습니다. 클리퍼스한테.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모란트가 돌아온 멤피스, 여기 아래쪽에 모란트가 돌아온 멤피스가 6경기 동안 4승 2패예요. 4승 2패. 최근 두 경기도 좀 안 좋아가지고 기록이 많이 안 좋아지긴 했는데, 모란트가 돌아오고 나서는 이 멤피스의 좀 득점이 많이 개선된 모습이 보이긴 하더라. 특히나 이제 야투율이 많이 올랐죠. 야투율이. 모란트가 막 그 야투율 거의 뭐 50% 이상으로 계속 넣어주고 했었으니까. 특히 그리고 모란트가 오면서 상대팀의 3점을 잘 막는 모습도 있었다고 했었고, 세크라멘토도 지금 팍스가 지금 눈깔이 돌아있는 상태예요. 세크라멘토도 뭔가 작년 같지는 않단 말이야. 지금 기록상으로. 지금 최근에 팍스가 7경기 동안 평균 득점 32점, 야투율 53.4% 이렇게 받고 있거든. 44.6%로 꼽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 팍스 개인은 상당히 분전하고 있다. 다만 최근 4경기 동안 세크라멘토의 이런 득점력이라든지 3점슛이 완전히 개판입니다. 최근 4경기 동안 세크가 득점은 25등, 3점은 28등. 세크답지 않은 모습이죠. 세크가 상당히 안 풀리고 있다. 이런 점들이 좀 눈에 띄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한번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려고 하거든요. 세크라멘토야 이제 뛰는 팀이지만은 멤피스는 어쨌든 뛰는 팀은 아니란 말이야. 모란트가 오고 나서 좀 오버페이스가 보이긴 하지만은 요즘에 세크의 야투율이라든지 그 멤피스가 모란트가 돌아오고 수비가 한층 더 강화됐다는 점. 인사이드는 원래 튼튼했고 모란트가 오면서 상대의 3점도 그전보다 줄어들었거든. 최근 6경기 동안 멤피스가 3점을 얼마나 허용을 했냐, 몇 퍼센트로 허용을 했냐, 35.9%. 그전에는 거의 한 막 40% 가까이 허용했거든요. 멤피스가 리그에서 상대팀한테 3점 슛 방어율이 가장 적은 팀이었어요. 그런데 모란트가 복귀한 최근 6경기 동안은 35.9%로 리그에서 12번째로 잘 맞고 있다더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안 그래도 지금 세크의 3점이 안 좋은데 그게 또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팍스 개인은 잘하겠지만 일단은 저는 언더 쪽 생각하고 있고, 모델도 그 슈터 케빈 허더도 퀘셔너블이 떠있죠. 물론 뭐 여기 뭐 대체제들은 많기는 한데 일단은 저는 언더 생각해볼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경기 향방은 어떻게 될 것 같냐, 좀 어려운데 기준점이 1.5밖에 안 돼요. 1.5밖에 안 되면은 저는 세크의 프렌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2경기 동안 멤피스가 클리퍼스랑 덴버한테 패배를 했는데 올 시즌에 멤피스의 홈전적이 되게 안 좋아요. 2승 11패고 원정이 8승 10패란 말이야. 물론 모란트가 돌아오고 나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멤피스는 지금까지 홈에서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세크라멘토도 홈 원정이 막 그렇게 엄청 눈에 띄진 않아요. 원정이 7승 7패니까 좀 안 좋긴 한데 원정 고자다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게 저는 조금 타이트한 승부로 생각을 하는 건데, 그냥 팍스가 있다는 점, 클러치의 도사인 팍스가 있다는 점,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저는 세크의 프렌 쪽으로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풀럼이랑 아스날 일단 최근 기록 같은 거 한 번씩 이렇게 같이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풀럼이 이렇게 노팅엄이랑 웨스트햄이라는 그래도 만만치 않은 팀 상대로 이렇게 5대0, 5대0 아주 좋은 나날들을 보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토트넘 풀럼이 이때는 윌리안이라든지 라울 히메네즈도 그렇고 뭐 이워비도 그렇고 그냥 풀럼이 가용할 수 있는 공격 자원들이 다 대폭발을 했었어. 이때 리버풀이랑 잘 비볐을 때도 그렇고, 최근에 풀럼이 아주 상승세를 이렇게 보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5대0, 5대0으로 한 이후에 갑자기 뉴캐슬한테 히메네즈가 퇴장당한 이후로 그냥 3대0으로 무기력하게 지더니 그 이후로는 지금 3연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3연패 기간 동안 합산으로 0대8. 네,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이고, 그 풀럼이 무득점으로 4연패를 당한 게
1971년 2부 리그 시절이 마지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풀럼이 그 이후로는 최근 거의 50년 가까이 동안은 무득점 3연패를 한 적은 없었다. 최소한 이제 그래도 득점만 하고 패배를 했다. 뭐 이런 기억들이 있었는데 과연 오늘 아스날이라는 이런 어려운 팀을 상대로 악몽이 또 펼쳐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는요, 이제 직전 웨스트햄한테 패하긴 했었죠. 직전 이제 아스날이 웨스트햄한테 좀 무기력 패배를 하긴 했는데, 이날 골 기대값, 이런 좀 2차 스탯 같은 부분들, 그러니까 골 기대값 상으로는 웨스트햄이 한 1.4밖에 안 되고 아스날은 2.77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스날이 웨스트햄이 이제 무지막지한 수비를 펼치긴 했지만 아스날이 골 기회를 많이 놓쳤고, 그리고 사실은 좀 내용상으로는 괜찮았었다. 상대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아스날이 터치 횟수가 77회, 2008-2009 시즌 이후로 무득점한 팀들 가운데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스날이 워낙에 운도 지질이 없었고 결정력도 별로였다 그날은. 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올 시즌에 아스날이 세트피스 11골로 전체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오픈 플레이에서 나온 골 기대값은 21.44밖에 안 된다고 해요. 올 시즌에 아스날이 지금 36득점을 넣고 있는데 오픈 플레이에선 사실 21.44밖에 못 만들었다. 반면에 세트피스로는 많은 골을 득점을 했는데 마갈량이스 같은 친구들이 아스날 입단 이후에 11골로 같은 기간 동안 수비수 전체 1위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아스날이 세트피스에서는 강력함을 보이고 있으나 오픈 플레이에서는 잘 득점 찬스를 못 만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반대로 오늘 상대하는 풀럼도 아스날이 오픈 플레이에서 18골밖에 못 넣었는데 풀럼도 오픈 플레이에서는 19골밖에 못 넣었다. 그러니까 두 팀 다 정돈된 상황에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능력 자체는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더라. 양 팀 다 작년에 비해서는 좀 페이스가 안 좋다는 거를 또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작년에 지금 이제 20라운드 들어가는 시점이잖아요. 작년에 20라운드 들어가는 시점에서 작년에 아스날이 또 다들 아시다시피 리그 우승 도전하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아스날이 딱 20라운드 시점에 승점이 50점이었다. 그 당시에 그 16승 2무 2패. 지금은 어떠냐 아스날? 12승 3무 3패로 승점 40이다. 작년보다는 아쉬운 행보라는 거고, 물론 뭐 몇 경기 전까지만 해도 막 그 우승 노리고 했었지만 지금도 리버풀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죠. 그리고 풀럼도 마찬가지로 풀럼도 지금 14위에 쳐져 있잖아요. 작년에 풀럼이 그 20라운드 시점에서 9위였어요. 9위. 승점 31점으로 9승 3무 7패. 작년에도 윌리안도 그렇고 하여튼 뭐 그런 친구들이 좋은 활약 해주면서 풀럼도 나름대로 지금보다는 높은 순위에 있었는데 올 시즌은 작년 같지는 않더라. 이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풀럼이 최근에 이때 히메네즈의 그 퇴장으로 그 이후 지금 내용들이 안 좋다고 했는데, 요즘 들어서 윌리안뿐만 아니라 윌리안도 최근 2경기 아마 부상으로 빠졌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패배하는 기간 동안 뭐 오늘도 윌리안이 이렇게 뭐 출전할지 말지는 살짝 불투명하다고 하던데, 그래서 오늘도 만약에 풀럼이 윌리안이 없다?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일단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 풀럼 에이스 윌리안이 작년부터 리그 8골 2어시로 풀럼 선수들 가운데서는 그 골 관여가 최다거든요. 근데 이 윌리안이 사실은 뭐 옛날에 첼시에서 뛸 때부터 윌리안이 아스날 상대로 약했다. 윌리안이 아스날 상대로 12경기 동안 득점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EPL 클럽들 가운데 윌리안 개인이 가장 긴 기간 동안 지금 득점을 못하고 있는 클럽이 아스날이다. 한마디로 윌리안은 아스날한테는 그렇게 대단히 잘하지는 못했다는 거고, 여러 가지로 오늘 혹시 뭐 윌리안이 나오더라도 잘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스날의 이제 크레이븐 코티지 원정 기록인데, 보시다시피 일단은 맞대결 전투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맞대결 상으로도 무승부가 중간에 하나 껴있긴 하나, 원정에서도 지금 3연승 플러스 그 전까지 4연승 5연승. 아스날이 크레이븐 코티지 원정에서 5연승을 달리고 있다더라. 그리고 지금 그전에는 이렇게 1대0, 3대1 이랬었는데 요즘 5대1, 뭐 3대0, 3대0 이런 식으로 최근 4경기 전부 다 4승 전부 다 3골 이상을 득점을 했었다. 한마디로 전부 다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스날이 지금 런던 더비, 뭐 웨스트햄이든 첼시든 뭐 풀럼 이런 친구들, 그런 이제 그 뭐 토트넘까지 해가지고 런던을 연고로 하는 팀들 간의 이런 더비 매치에서 원정에서는 9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고 있다고 해요. 뭐 풀럼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런던 팀들한테도 9경기 동안 7승 2무로 강했었다고 하고, 이게 그 벵거 감독 시절 이후로 가장 좋은 기록이 하더라고요. 벵거 감독 시절에는 그 앙리 뛰고 베르캄프 뛰고 뭐 그 시절 있잖아. 프레드릭 융베리 뭐 비에이라 이런 친구 뛸 때 런던 더비에서 19경기 연속 무패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아르테타 휘하에서는 9경기 연속 무패라고 하더라. 반면에 이제 풀럼 같은 경우는 이런 런던 팀들한테 홈 7경기 중에 5번을 무득점으로 패했다고 합니다. 1승 1무 5패였다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기록 같은 거나 뭐 그런 걸 봤을 때는 아스날을 좋게 볼 여지가 상당히 많다. 더 나아가서 오늘 뭐 최근에 이제 윌리안이
그래도 그나마 풀럼의 이런 멱살을 잡던 선수였는데 결장할 가능성도 높다는 거나 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스날 상대로는 그렇게 이렇게 빛나는 활약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은 저는 일단은 아스날을 좋게 볼 것 같아요. 직전 경기도 뭐 아스날이 뭐 아주 갑자기 뭐 흐름이 뚝 끊겼다 이것보다는 너무 좀 운이 안 따랐다 이런 게 있었겠죠. 토트넘 대 본머스. 이 요즘에 본머스 기세 아시는 형님들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놀라워요. 와, 본머스가 이렇게까지 한다고 막 이런 생각하면서 경기 보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도 물론 이제 그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을 응원은 하겠지만은 사실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일단 뭐 결장부터 한번 보고 생각하고요. 자, 보시다시피 토트넘이 이렇게 결장이 되게 많아요. 비수마도 이제 저번에 엄청 이제 좀 악성 파울로 지금 징계 결장 중이고 쿨루셉스키까지 결장을 한다. 제가 여러 차례 토트넘의 오른쪽 라인 쿨루셉스키와 이 페드로 포로로 비롯되는 페드로 포로로 발생하는 그런 우측면에서의 공격 찬스가 되게 많다고 했었죠. 페드로 포로는 그 뭐 특정 기간 동안 아놀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이런 사이드백이라고 했었고 쿨루셉스키가 지금 뭐 기회 창출 면에서 EPL 탑을 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쿨루셉스키까지 결장이다. 거기다가 로메로도 지금 부상 티켓을 끊었고 여러 가지로 토트넘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지금 아웃이 많은 상황이고요. 본머스는 토트넘에 비하면 그렇게 뭐 마땅한 결장이 크게 많지는 않다. 일단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본머스의 최근 성적이 이래요. EPL에서 최근 7경기 동안 6승 1무 되게 잘하고 있고 이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해가지고 10월 28일 벌리전 이후 9경기 동안 7승 1무 1패를 달리고 있고 이 기간 동안 본머스가 최근 9경기 동안 EPL에서 뭐 리버풀, 맨시티 뭐 쟁쟁한 팀들 많은데 본머스가 최근 9경기 기준으로 EPL 최다승 팀이라고 합니다. 7승으로 최다승이고 승점도 최다승점 22점. 한마디로 요즘 본머스의 최근 9경기 기세는 이 기간 동안 뭐 메뉴도 만나고 또 뭐 한창 잘하고 있던 빌라도 만났었고요. 뉴캐슬이나 그런 팀들 많이 만났는데 물론 뭐 리버풀한테 이거 뭐 맨시티한테 6대1로 대패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이런 그 거둬들인 수학 자체는 본머스가 가장 컸다. 최근 9경기 동안 EPL에서 가장 많은 승리, 가장 많은 승점을 쟁취했던 팀이 본머스다. 그 중심에 누가 있냐? 다들 아시다시피 솔랑케죠, 솔랑케. 솔랑케가 올 시즌 12골 받고 있고 최근 7경기 동안 이 기간 동안 솔랑케가 무려 8골을 터뜨리고 있더라. 다 EPL 경기니까 순도도 상당히 높죠. 무튼 본머스가 요즘에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토트넘 직전 경기 브라이튼한테 이렇게 4대2로 이렇게 상당히 안 좋은 경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토트넘이 11월 달 이후로 전부 다 EPL 경기들인데 EPL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한 팀이 토트넘이다. 19실점. 상대팀의 골 기대값. 말 그대로 토트넘 상대로 얼마나 득점을 터뜨릴 수 있었냐 이건데 실점은 19점이지만은 골 기대값, 골 실점값이라고 해야죠. 토트넘의 실점값이 기대 실점값이 21.4점이었다. 비카리오가 저번에 그때 언제였지? 에버튼전이었나? 엄청 개선방하기도 하고 비카리오가 그래도 한 두세 골 정도는 막아줬는데 워낙에 수비가 개판이어가지고 맞이했던 위기도 많았고 토트넘이 상당히 많은 실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최다 슛 허용 부분 134개로 리그에서 4번째로 많은 11월달 이후로 리그에서 4번째로 많은 슈팅을 허용하고 있다더라. 여러가지로 한마디로 토트넘의 수비가 지금 굉장히 안 좋다. 맞대결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본머스와 토트넘의 맞대결. 토트넘이 그래도 본머스 상대로는 특히 많은 득점을 한 게 눈에 띕니다. 질 때도 2골 넣고 졌고 뭐 5대0 한 적도 있고 4대1 뭐 4대0 3대0 뭐 5대1 뭐 이런 식으로 본머스와의 맞대결 13경기 토트넘이 경기당 32골 경기당 2.5골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트넘이 10번 이상 상대한 팀들 중에 가장 많은 평균 득점을 자랑하고 있다. 2.5골로. 그리고 13경기 중에서는 9승 2무 2패로 상당히 좋았었고요. 여러 가지로 토트넘이 본머스 상대로는 잘 싸워왔다. 하지만 지금의 본머스는 굉장히 좋은 폼 유지하고 있고 솔랑케도 날이 서 있는 상태고 무시할 수가 없는 팀이죠. 그래서 토트넘이 그리고 올 시즌 또 이제 홈경기인데 홈에서 18경기 연속으로 득점도 하고 있다고 하고 저는 일단 이 경기 제가 그런 것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토트넘이 선제골은 많이 넣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추격당해가지고 뭐 무승부를 거두거나 역전패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았다고 했었죠. 그래갖고 떨군 승점도 되게 많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저는 일단은 오바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토트넘이 본머스 상대로 강한 건 있었다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본머스가 아주 뭐 토트넘한테 못 이겨본 것도 아니고 당장 작년에도 이렇게 토트넘 원정 가가지고 승리한 적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저는 일단은 본머스 쪽에 프레임이 괜찮아 보여요. 배당도 그렇고 나는 일반승 1.64를 받을 정도인가? 지금 본머스 굉장히 까다로울 텐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워싱턴 대 애틀랜타 시작으로 NBA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